안녕하십니까. 과학라떼 진행을 맡은 방성혜입니다. 향긋한 라떼 한 잔 많이들 좋아하시죠? 과학라떼는요, 이 라떼를 마시면서 과학기술 이야기라는 토핑을 얹어서 함께 마셔보는 시간입니다. 과학라떼는 과연 어떤 맛일까 궁금하십니까?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함께 출연하신 여러분이 계신데요. 계속 조연으로 출연해 주실 과학 카페 쿠아 송정현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무선통신의 신화를 쓰신 아주 굉장히 띄워드린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한기철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기철입니다. 예,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40여 년간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유선 전화 교환기, 그다음에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IT 신화 창조를 이룩했다는 그런 칭찬을 듣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연구실장, 연구부장, 그리고 이동통신 연구소장을 지냈고 지금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언론과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연구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무슨 장 뭐 이런 거만 하셨네요. 처음부터는 아니시겠지만. 네. 처음 주인부터 연구원부터 시작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과학이라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특히 전문 연구 분야에서 수십 년 그렇죠. 연구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톤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과학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과학의 산 역사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바로 그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언어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사님 그동안 하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손자 손녀한테 설명한다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1977년에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이렇게 처음 입소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 통신의 그 미개발 국가였었습니다. 집에 전화 한 회선을 놓는 것이 모두 소원이었을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구소에 들어오면 굉장히 무슨 처음부터 로봇이나 인공위성이나 뭐 우주를 날아다니는 그런 연구를 할 줄로 상상을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전화선도 없는 나라에서 외국의 장비를 국내에서 수입을 해 왔고 그 모든 기술 문서들이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우리가 습득해 가지고 전화국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기술을 재발견하는 그런 일들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연구를 하려고 왔지 남의 기술을 따라서 하려고 연구소를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우리나라가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외국 장비를 사다 쓰는 일을 면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업적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유선 전화 교환기에서는 TDX 전자교환기 개발,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끌어진 다음에는 이동전화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CDMA 이동통신 시스템, 여러분들 옛날에 그 폴더폰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개처럼 접는 그런 폰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개발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요즘에 뭐 3G, 4G 얘기하는 3G 이동통신은 세계 표준으로 사용되게 되는 IMT 2000. 그 다음에 4G는 이제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전화를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핸드폰에 이게 사실 작은 컴퓨터거든요. 컴퓨터를 결국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다는 욕심과 그것을 이제 실천시키기 위한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 그래서 이제 그게 4G가 됐고요. 지금은 이보다 더 초연결 시대로 세상을 이제 바꿔가기 위해서 5G에 대한 개발들이 끝나서 일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강력한 통신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동통신 역사의 변화를 산 증인이시네요. 네. 증인 아니 이끌으신 분이지요. 네, 증인도 리딩하신 증인이지만 분이시네요. 네.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되는데요. 그러니까 연구원이라는 일, 그 직업은 결국은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쓰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할 때 마라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앞서서 뛰는 첫 번째 주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아무도 앞에 없기 때문에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도 사실은 모르죠. 우리가 보통 마라톤은 길에다가 올림픽 같은 거 하면 길에다 깃발을 다 세워놓으니까 내가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를 알지만, 아마 이런 상상을 해보죠. 우리가 사하라 사막에서 왜 자동차로다가 무한 질주를 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뛰는 사람은 내가 오토바이나 또는 자동차를 몰고 사막을 달리면서 이게 똑바른 길을 가는 건지 왼쪽으로 치우친 건지 이걸 모르고 그저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막막한 그런 생각들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심정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느낌이 우리가 외국 장비를 사올 때는 요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건 나도 할 수 있네. 이렇게 말은 쉽죠. 그렇지만 이제 똑같이 만들면 문제가 되니까 외국 장비가 아닌 우리나라의 고유의 장비를 만들고 또 외국 장비들하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기술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 새롭다는 것이 그게 또 뭐냐가 문제죠. 그게 과학기술이 우리가 발전의 수준이 세계 최고의 수준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많은 기술들이 외국에서 소개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걸 제품화시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선 전화 교환기를 만들 때는 세계에서 6번째 국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TDX 전자교환기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전화 회선을 하나씩 나눠주는 일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 옛날에는 사무실에 여러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내 책상에 내 단독으로 전화번호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회선 하나를 몇 명이서 연결해가지고 전화 오면 당연히 회사에서 제일 쫄병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선배님 전화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교환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삶이었는데, 이제 사무실에 나한테 전화를 하나씩 놔주니까 남의 옆에서 선배님 전화가 벨이 울려도 내가 그걸 받을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내 전화가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하면 내가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전화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돼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이제 우리가 88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급성장을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휴대폰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 카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까만 세단에다가 안테나를 붙여가지고 무전기처럼 생긴 전화기를 맞습니다. 들고 다니는 컸죠. 그런 사람은 굉장히 높은 분이다라고 옛날 안기부나 중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벌 사장님 정도는 돼야 차 속에서 그렇죠. 전화를 받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나도 하고 싶다 하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동 전화를 내가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려고 이제 교환기와 이동 전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이미 세계적으로 다 아날로그 방식의 전화 교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화를 받으면 우리나라의 경우 품질이 얼마나 안 좋은지 조금 잘못하면 이 건물 옆으로만 돌아가면 전화선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동 전화는 됐지만.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이렇게 들면 야 내가 지금 이거 핸드폰으로 거는 거니까 끊어질지도 몰라. 요점만 빨리 말할게. 이렇게 해야 더 전화 통화를 할 정도로 불편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구세대형은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방식이 뭘까?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쓰고 있는 TDMA, 일본에서도 그런 방식을 썼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인 CDMA라고 하는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멀티 액세스가 되는 모양이죠. 예, 멀티 액세스가 되는데 방법이 코드로 변환을 시켜서 암호화시킨 코드로 소리를 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누가 옆에서 도청을 할 수 없도록 그런 기술을 보안성이 높은 그런 이동 전화 기술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퀄컴이라는 회사였었고요. 그 회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이동 전화를 만들 수 있다고 아이디어만 제공을 했지 시스템은 그 사람들은 또 준비가 안 돼서 만들 수가 없는 수준이었죠. 우리는 이제 우리 연구 실력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 미국의 그 퀄컴 기술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이동통신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정말로 미국도 쓰지 않는 CDMA 방식의 이동전화 시스템을 한국에서 소개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동전화가 보급이 되면서 한동안은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하고 통장 번호만 알려주면 이동전화를 그 자리에서 즉시 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느 날 놀라는 거죠. 대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이 핸드폰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어떻게 이걸 하려고 하느냐? 막 그러면 이거 길거리에서 막 나눠주는데 제가 알바해서 열심히 돈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도 이동전화를 쓰게 됐고요. 조금 더 있더니 이제 초등생들도 지금은 다 목에 하나씩 걸고 다니지 않습니까? 시계에 대해 있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 우리가 4,500만 인구라고 쳐서 한 가정이 4인 가정이라고 그러면 유선 전화가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회선이 되겠어요? 1,000만 이상은 안 늘어나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갓난아기가 핸드폰을 쓰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도 걸어 다니면서 전화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전화기를 다 쓴다고 가정을 하면 최대 몇 대 정도가 될까요? 4천만 정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유선 전화의 1,000만 회선의 시장을 새로운 4천만 4배로 키웠네요. 4배로 키워주면서 이게 유선 전화가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은 당시에는 새로 생겨난 4천만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통신 시장을 몇 배로 늘려놓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동전화 한 것이 뭐 그렇게 자랑이냐, 뭐 이렇게 조금 질투심에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시장의 파이를 4배, 5배 우선 거죠. 시장을 이렇게 키워놨고 사람들을 이렇게 편리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만들었으니 자랑스럽고 그래서 제가 뭐 국제 회의 같은 데 가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발표하겠다고 제안서를 내면 즉시 어서 오라고 그래서 상당히 앞쪽에 높은 순위로 발표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술을 세계에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찬스도 높아지고요. 그런 위상도 생기고 그렇게 발전시키게 됐죠.
근데 이제 그까지 해놔서 지금 얘기하는 그 2G 이동 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보급이 됐는데 네. 이게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으면 디저트도 먹고 싶고 네. 또 낮잠도 욕구가 자고 높아지죠. 싶은 것처럼 왠지 뭔가가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랬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비난이 뭐냐면 야, 그 뭐 CDMA 이동 전화 니네가 다 한 거냐? 그거 미국의 퀄컴 기술 갖다가 했다며. 그리고 애초리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료를 많이 지불해야 되니까 국가적으로 낭비다. 이런 또 새로운 비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연구 개발자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렇죠. 그 시대쯤에서 세계적으로 어떤 한국이 성공했다고 하니까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이동 전화 방식과 일본의 방식과 한국 방식이 세 나라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외국에 갔을 때 로밍이라는 게 안 되는. 예, 로밍 지금은 로밍이 돼서 이 핸드폰을 들고 미국에 일본에 마음대로 다니면서 세계에서 쓰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CDMA 이동 전화가 있어도 유럽에 가면 전화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맞아, 유럽에서 새로 샀었어야 돼요. 예, 새로 사거나 빌려서 핸드폰을 새로 방식이 사가지고 다르니까. 거기 끼워야 돼요. 이제 이 문제를 위해서 세계의 그 통신 전문가들이 이제는 각자 나라가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동이라는 건 내가 전화기를 들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 있는 모빌리티가. 전화기야 뭐 좀 달라도 내가 한국 가서 그냥 호텔에서 전화 빌려 쓰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새로운 표준, 그 당시에는 IMT 2000이라고 불렀습니다. 2000의 뜻은 2000년도예요. 2000년도에 쓸 통신 시스템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네. 뉴밀리니엄이네요. 네, 그렇죠. 뉴밀레니엄 시대에 세상이 바뀔 거다. 그때 이동 전화도 표준을 단일 표준으로 맞습니다. 해서 해야 되겠다. 참고로 제가 00학번입니다. 2000년 학번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갑자기 나이가 우리 대표님이 대학 다닐 때 저는 연구하고 이 표준을 개발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표준을 만드니까 무슨 욕심을 저희가 내기 시작했냐면, 오케이, 기술에 대한 우리가 리더가 돼서 이것도 CDMA의 그 개량형의 방식으로 사용토록 우리가 많은 기여를 하고, 동시에 우리가 특허 기술을 내서 여기다가 포함시키면 우리가 특허료도 이제 거꾸로 받을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그 소위 지금 IMT 2000,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3G 이동 통신의 연구 개발에 또 다시 저희 팀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몇 개의 특허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3G가 보급이 되면서 특허료를 우리가 받는, 내는 국가에서 받는 국가로. 그게 물론 이제 퀄컴에 우리가 국가 전체가 지불한 특허료도 엄청나지만, 요거는 이제 단독 저희 전자통신연구원이 단독으로 특허료를 받는 경우죠. 그래서 이 연구 개발에 우리 돈으로 그 당시에 한 400억 정도를 이제 연구소가 썼는데요, 비용을. 많은 돈이죠. 정부에서 그 돈을 지원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특허료를 받게 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스티브 잡스의 자랑스러운 애플을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애플에다가 특허료 저희들한테 내세요 하고 하자마자 이 사람 내가 그거 매년 내는 거 귀찮으니까 내가 한 판에 낼게. 네. 그래서 좀 깎아줘라. 그래서 깎아줘서 한 판에 300억을 받았습니다. 그 연구 비용을 그냥 애플에서만 한 판에 다 받았고요. 삥을 뜯으신 거네요. 예, 그렇죠. 잡스에.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특허료를 받는 국가로 만들어 놓은 그런 성공적 사례가 되었고요. 이제 당연히 애플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일본 회사, 뭐 유럽 회사들도 우리한테 특허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밀사항이라 연구소도 잘 공개를 안 해서 저도 정확한 액수를 모릅니다만은 한 1000억 이상의 돈을 특허료를 받은 그런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G가 잘 개발되어 나갔는데, 그 3G 이동통신이 개발하니까 또 새로운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연구의 개발 책임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성공했으면 사람들이 다 뭐 축하한다, 너희 네. 좋겠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넥스트. 프로젝트가 끝났잖아요. 다음은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다음 연구거리가 없어지면. 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연구거리는 그러면 이제 3G를 했으니까 당연히 4G를 해야 되겠죠. 네. 포지라는 얘기도 나중에 붙인 얘기고 네. 그 당시에는 다음 이제 단계.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 4G라는 걸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초점이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도 음성 전화를 3개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숏 메시지라고 해서 메시지 정도는 네. 조금 들어왔죠 옛날 네네. 폰에. 그래서 SMS. 뭐 SMS 정도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본격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좀 인터넷을 써보고 싶다.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거를 좀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지금은 태블릿이 흔해서 그거 태블릿 들고 다니면 될 거 아니야. 네. 쉽게 말하지만 당대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은 벌써 크기도 크고 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컴퓨터가 됐으면 좋겠다.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 인터넷의 그 고속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숙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3G까지 사용하던 그 CDMA라는 무선 전송 기술 방식을 저희가 포기를 하고요. 그 4G부터는 OFDM이라는 또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 제가 했어요. 이 탐의 박수. 네. 근데 그 결정을 하고 우리가 OFDM 방식으로 나간다 하니까 온 세계의 그 통신 기술자들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네. 기존의 거를 기존 거를 다 뒤집으니까 그거에 안정적인 연구를 하던 사람들은 네. 힘들어지는 거죠. 반대가 그걸 해야 엄청 되니까. 심했겠네요. 당연히 반대하고 네. 갑자기 이제 통신 사업자들 같으면 이제 3G 하려고 주파수를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다가 돈을 주고 주파수를 사왔는데 이걸 돈벌이도 하기도 전에 다른 주파수 다른 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들은 나 본전도 못 받는데 반발하겠죠. 네. 또 근데 새로운 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 힘들어진다. 하지 말거나 하고 싶으면 한 10년쯤 있다 해라. 뒤에 네. 돈 벌고 난 다음에 내 돈 벌고 난 다음에 해라. 분들 입장도 또 그거는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예. 근데 연구 개발자 입장은 저의 그 공격적이고 그 진보적인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있는 통신 장비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돈을 수입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연구는 개발 시작부터 반대파들이 주변이 다 반대파예요. 그 다음에 제 후배 중에 어떤 대학 교수 한 분이 어느 날 절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때문에 저 아주 망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제가요 그 CDMA 기술을 좀 습득하기 위해서 제가 안식년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퀄컴사에 가서 2년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는 내가 이 CDMA 테크놀로지에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왔더니 그걸 버려버리니까 옆에서 우리는 CDMA 안 쓰고 OFDM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내가 그동안 드린 노력이 다 수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망했다고 그래서 이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 말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로 도전하고 바뀌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니고 남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줄 수도 있구나. 물론 잠정적인 의도하지는 않으셨어요. 악의도 아니고 네. 또 그분의 걱정도 잠정적인 거지.
또 그분들이 각각 또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동의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지의 주파수를 또 다시 정부 입장에서는 통신사업자들한테 나중에 주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지금 이 LTE라고 그러는 방식이 저희가 개발한 그 4G 테크놀로지를 베이스로 표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에는 지금 LTE를 쓰고 있고요. 대량 보급은 안 됐지만 와이브로라는 그 타겟이 노트북이나 타블렛 같은 거를 이제 길거리에 바깥에 나가서 휴대용으로 마음대로 쓰더라고. 공원에서 그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런 세상을 연결하는 그 와이브라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LTE가 편하니까 그리고 핸드폰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좀 더 보급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가고 이 카페에 오자마자 여기 와이브로 비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와이파이 네, 와이파이 비번 죄송합니다. 와이파이 비번을 와이브로를 쓰면 되지 와이파이 비번을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이 좀 더 보급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런데 이거를 제조한 통신 제조사 입장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수출을 했어요. 이 와이브를 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전 모바일 와이맥스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 국가에다가 한국 그 제품을 지금 통신 네트워크를 저희가 해외 같은 데 가면 그 와이브로 기술 옛날 동굴이라고 동굴이 해가지고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지금도 해외 여행 가면 그렇게 해서 인터넷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자. 저 많은 여행객들에게는 매우 축복적인 존재죠. 물론 많은 연구원들이 고생하고 힘든 노력을 통해서 한 거지만 그거를 제가 진두지휘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근데 그 박사님 아까 이제 기존의 CDMA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변경을 결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의 기존의 편한 방식도 있을 거고 CDMA 어쨌든 국제 표준화가 됐으니까 그런 방식을 계속 고수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런 여러 후배들의 어떤 불평도 있고 다른 통신 사업자의 어떤 저항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사님은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기술적인 이야기. 왜 그러셨어요? 기술적인 얘기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냥 핵심만.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베네핏만. 이런 거예요. 자동차 차선을 가지고 설명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차선에 도로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차선에는 버스만 다니고 두 번째 차선에는 트럭만 다니고 세 번째 차선은 승용차만 다닌다고 한다면 버스가 가지 않을 때도 다른 차들이 1차선을 비워놔둔 채로 갈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비효율적이네요. 근데 이제 TDMA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버스 차선에 버스가 갈 때는 가고 그다음에 버스가 안 갈 때는 비어 있을 동안에는 그러면 승용차가 가도 되도록 시간 단위로 그걸 허락을 하자 하는 것이 그 TDMA 방식이 되는 거고요. 좀 더 효율적인. CDMA 방식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차선 구분 없이 아무데나 막 뒤섞어서 가자. 케오스 아니에요? 케오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가고 있으면 승용차가 속도가 빠르니까 앞으로 추월해서 사고 내지 말고 잘 추월해서 갈 수 있도록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하면 승용차대로 그다음에 버스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 가지고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번에는 도로를 3개 차선을 다 토막을 내서 한 6개 또는 12개씩 토막을 다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너무 넓으니까 자전거처럼 다 토막을 내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전거처럼 생긴 자동차를. 네네네. 그래서 자전거 얇게 얇은 자동차를 뭐 전기차를 예를 슬림하게, 들면 쉽게 말하면 전기 오토바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짐 실은 것도 하고 사람도 하고 빨리빨리 막 섞여서 한꺼번에 가면 더 많은 더 차선도 더 넓어지고 차선의 개수 폭은 안 넓어지지만 차선의 개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개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실제 차량도 데이터도 개수가 좁아지니까 늘어나니까 이제 더 많이 효율이 좋아져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그게 곧 데이터량이고 그게 데이터 속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량을 늘려서 놨기 때문에 요즘에 스마트폰 같으면 뭐 이게 거의 10mbps 정도의 속도로다가 데이터가 가는 거죠. 이제 5G에는 그게 극단화돼 가지고요. 1GBps 정도의 속도로 이걸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저 메모리나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콘텐츠 영화 한 편 같은 거를 한 3초면 더 되겠지만 한 10초도 안 3분 정도면 그냥 하나가 딱 다운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영상 카메라나 이런 거를 그냥 수없이 여기다가 배치해 놔도 무선으로 이게 다 들어와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죠.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 방송도 할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러네요. 사실 아까 말씀 중에 그 차선이 없는 사막에서 맨 앞에 달리고 있는 그 운전자의 심정 그게 참 와닿았어요. 세상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시면서 전 진취적인 느낌도 길을 있었죠. 만들면서 네,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어떤 비전이나 그런 것이 없이는 또 해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도전적이셨어요? 예, 약간은 저는 되게 이렇게 소심한 성격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과학자는 그냥 앉아서 기계나 만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끼기 시작한 것이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알고 새로운 세계 최초로 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 도전은 가만히 앉아서 책만 봐서 되는 일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해외에 나가서 학회에 가서 발표도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뭐 언어 실력이나 또 담대하게 남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같은 것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위해서는 늘 도전 정신 그리고 더 큰 프로젝트, 더 새로운 프로젝트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인 연구를 한다고 하면 제가 글로 옮겨가서 내가 거기 가서 꼭 대장이 돼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부장이 되던 소장이 되던 그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그 책임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런 최고가 되기 위한 그런 경험을 내가 일생에 걸쳐서 했다는 것이 즉 내가 연구소에 40년간 근무한 그 이력이 곧 우리나라 통신 발전의 역사가 된 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성공적인 과학자, 성공적인 연구원으로 일생을 살았다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970년대부터 지금 2020년대까지 통신의 변화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역부족이고 아마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을 텐데 다 못 듣는 게 아쉽습니다. 그 안에 숨은 노력과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어떤 그 심적 내적 갈등과 부담과 압박이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박사님이 하시는 연구의 성과가 지금 일상의 곳곳에서 다 지금 세상을 바꾼 모습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 변화된 세상을 보는 느낌은 정말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머릿속은 늘 이제 은퇴해서 제가 구체적인 연구 활동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머릿속은 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각 가정에 전화를 한 대씩 제가 놔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머니에 핸드폰을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주머니에 컴퓨터가 하나씩 있도록 제가 그 모든 통신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끔 저도 이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되게 귀찮고 네. 불편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핸드폰을 안 들고 다니면서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해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후배들한테 얘기해주고 싶고 네. 후배들한테 너희들 이런 거를 해보라고 네.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온 세상 사물에 통신 장비가 거기에 심어져 있으면 되거든요. 내재되어 있으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왜 노트북을 들고 다니세요? 이 테이블 밑에 노트북을 하나 키오스크에 그 화면처럼 박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필요하면 여기 뚝뚝 두들기면 이 마이너리 리포트처럼 이렇게 화면에서 화면 키보드 나오고 네, 영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두적두적해서 인터넷 그게 찾으면 되는 될 거죠. 수도 있나요? 내가 우리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앉으면 옆에 벽에 네. 불이 탁탁 모니터가 들어오면서 톰 크루즈. 저기다 대고 막 작업하다가 야 여기다가 한 크루즈 와이프한테 전화 걸어서 여보 나 오늘 일찍 갈 거니까 맛있는 거 좀 해줘 부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죠. 네. 이걸 굳이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을 생각하시는군요. 네. 네. 전기가 들어가는 어느 것 또 전기가 없으면 태양 전지판도 좋아요. 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물에 인터넷 사물에서 인터넷이 사용될 수 있는 그 약간의 무선 통신 전화선을 깔 필요도 없거든요. 무선으로 그걸 다 연결시켜 놓으면 제가 이거 들고 다니지 않아도 제가 어디 있는지 다 우리 집사람이 알 것이고 그러면 좀 힘드신 거 아닐까요? 네. 집사람이 사모님이 알면 투명하고 정직한 좀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은데 네. 싫어할 분들이 계시겠네요. 여러분 약간의 경험이 있죠. 아마존의 그 샵에 들어가면 물건 들고 마치 도둑질 하듯이 네. 들고 나오면 이미 계산이 돼 있죠. 계산 다 돼 있고 내 통장에서 돈 다 빼가잖아요.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가 있든지 그건 분명하게 통신 네트워크에서 그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떠한 통신 연결도 내가 원하는 또는 상대방이 나한테 억지로 지금은 전화통화가 아니라 인터넷 통신을 저하고 해야 됩니다 하면 그 인터넷 단말기가 자동으로 내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마 이런 세상을 만들으라고 또 그런 걸 만드는 아이디어를 후배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연구가 아마 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뭐 어느 사람이 연구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이 그걸 세계 최초로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있겠죠. 네. 자, 다 좋아하겠습니까? 네. 다 싫어하는 사람 많죠. 예를 들면 오늘 술집에 그러니까 친구랑 술 한잔 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나 오늘 사람이 내가 어디 야근이야라고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 거 세상에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하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도 기술은 발전하는 겁니다. 네. 아마 이런 어떤 진취적인 느낌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이런 변화를 또 견인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끊어야 되는 게 너무 아쉽고 아까운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오늘날 과학기술의 변화에는 수십 년 세월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행동에 옮겼던 과학기술인들이 있었다라는 거 오늘 첫 순서에서 조금이나마 과학 라떼로 한번 함께 마셔가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송정현 대표님 역시
최고의 추임새. 감초입니다. 감초. 네, 역시 과하게 해박하셔가지고요. 예. 최고의 추임새를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만들었거든요. 네. 만들어가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학라떼 다음 시간에 우리 저 커피로 건배 네, 한번. 커피로 건배하는 우리의 저기 예, 시그널이죠. 커피로 건배하는 모습. 네. 네. 하면서 시간 한 말씀 마칠게요. 해주셔야죠. 뭐라고요? 건배사 한 말씀. 그거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2회 과학 라떼로. 과학레터를 위하여. 위하여? 네. 재미있게. 네. 감사합니다. 번외 하나 좀 말씀 저 네. 질문이 있는데. 저도 질문 있어요. 네. 네. 뭐 이제 과학 라떼 외전이네요, 그죠? 외전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통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까지 계속 지금 말씀하신 그 히스토리대로 계속 선두주자로서 계속 이렇게 이끌어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더 개발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많은 용량의 것들을 이제 해왔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뭐 경제력 뭐 5위에서 10위 사이에 뭐 군사력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국가로 이제 성장했는데, 이제 더 이상 패스트 팔로워의 전략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앞에 이제 많은 것들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몇몇 정도 어떤 특정 분야 정도만 지금 뭐 선두 주자가 있는 상태고, 저희도 매우 맨 처음에 있거나 아니면 두세 번째 정도 있거나 하여튼 뭐 탑 10 안에 지금 드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앞서 나가는 사람, 처음에 있는 사람은 뭔가 생각도 조금 다르고 다른 환경이 전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지니까 다른 어프로치, 그런 프로그레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기존에 지금 거의 10여 년 이상 선두를 달려오셨잖아요, 이 통신 분야에서.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서 이제 선두를 달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기존의 이 선두를 오랫동안 지금 달려오셨으니까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 네. 어떤 애티튜드나 어떤 뭐 역량, 뭐 그런 캐퍼빌리티가 필요한지를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외전에서 이렇게 그 학술적인 질문을 하시게요? 아, 죄송합니다. 외전이니까. 네. 본전에서는 네. 좀 가볍게 가고. 학구적으로 뭔가 좀. 제가 좀 학구적이네. 네. 그건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세계적으로 그 BTS는 세계적인 그런 공연 그룹인데 우리나라의 노래 잘하는 발라드 가수들은 세계에서 별로 인기가 없을까? 그러면 BTS가 인물이 잘나서 춤을 잘 춰서 노래를 잘해서 세계가 별로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잘해요. BTS는 세계 최고야. 잘해요. BTS 팬이시군요. 큰일 나요. 어쨌거나. 큰일 나면 저희 날라갑니다. 저희 채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진짜 잘해요. BTS의 장점은 춤과 노래와 아름다운 그 청년들의 그 활기,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한테 주는 메시지. 이 새로운 것이 결합이 돼서 새로운 융합 음악 콘텐츠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앞서간 거. 그냥 발라드 가수는 미국의 가수들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한국이 BTS가 만든 컨셉은 기존에 많은 댄스 가수들이 있고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있지만 뭔가 세계관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문화를 그리고 소통 방법, 그거를 팬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팝 가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특별히 그런 특징적인 것을 가진 것을 K-팝이라고 외국에서 불러주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통신을 그냥 이렇게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통신 기술을 발전시키고 통신을 해왔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음악을 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세계에 뭔가를 영향력을 끼쳐주려면 단지 속도가 빠른 통신 장비를 만드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기능적인 부분이 네, 어떤 사람들한테 새로운 삶의 패턴을 그렇죠. 제공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지만 제 주머니에 핸드폰을 주머니에 컴퓨터로 바꿔줬고 이제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아예 없애버리자. 그것조차도 귀찮으니 없애버리자라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플랫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왜 구글은 세계적인 그런 플랫폼 회사로 지금 존재하고 확장돼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죄송합니다만 네이버나 다음은 그만큼 커지지 못할까? 늘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의 그 플랫폼을 만들고 세계를 이끌어 가려는 그런 의지와 지식과 그 추진력은 우리가 아직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려고 되면 뭐 군사 장비가 됐던 또는 통신 장비가 됐던 컴퓨터 네트워크가 됐던 이 사람들한테는 현재까지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플랫폼, 그럼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세상을 줄 수 있어야만 우리가 세계 최고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보고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늘 해주고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현재의 기술에 매달려 있지 말고 새로운 기술이 무엇이고 새로운 서비스가 뭔지를 그걸 꿈꾸고 또 꿈꾼 것을 그냥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핸드폰이 언제 주머니에서 없어지겠어? 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걸 시도해보고 도전해봐라. 적어도 인구 중에 절반만이라도 핸드폰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도록만 해봐라. 그것은 새로운 세상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답이 됐나요? 네. 오늘 첫 순서라서 네, 여러 가지로 뭐 방송이 점점 길어지고 네,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일단은 보시는 분들이 그 우리 박사님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서 이제 아시겠지만 송정현 대표님이나 저 진행 보는 사람은 대체 뭐야 이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본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저한테 이 과학 콘텐츠 과학자들하고 이야기하는 콘텐츠를 해보자고 저한테 제안을 하셨는데요. 해보니까 그랬죠? 이게 하면 할수록 만만치 않은 일이 시작했다. 아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일단 뭐 제 개인 소개부터 먼저 좀 드리면 저는 이제 과학 카페 쿠아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송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저희가 이 공간 자체가 이제 과학을 이제 주제로 여러 이제 재미난 경험들 또 재미난 어쨌든 뭐 그런 맛있는 것들 먹으면서 이제 과학을 이제 접할 수 있는 아주 대중적인 이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옛날부터 이제 뭐 과학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그걸 또 이제 밥벌이로 또 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사람들이 저도 어릴 때 과학을 그렇게 좀 어려워하고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이제 과학에 좀 관심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재미난 과학적인 요소 너무 이렇게 책으로만 이론적인 부분만 좀 어렵지만 그런 거 말고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들 없을까? 그리고 또 이 선배님들의 뭐 그때 그런 어떤 노하우나 그런 경험들, 시행착오들을 좀 더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방 대표님을 이제 꼬드겼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거 나는 못 하는데 방 대표님 하실 수 있지 않냐. 제일 잘하시는 게 그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제가 꼬드겨서 제가 꼬셨습니다. 잘 넘어오신 것 같고요. 아주 좋은 생각. 네. 뭐 그렇게 보고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긴 했는데 일단 시스템이 이제 장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덕밸리 라디오라는 공동체 커뮤니티를 운영한 지 한 7년 넘게 네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대덕의 과학자들과의 소통이 좀 쉬울 것이다 생각하고 저한테 제안을 주셨던 것 같고, 대덕밸리 라디오는 대덕 특구에 있는 과학자 여러분들과 좀 방송을 통해서 시민 미디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편하게 방송하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만나면서 과학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 이야기도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들으면 훨씬 과학이 쉽고 재밌어질 텐데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덥석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방송이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저는 알잖아요. 저는 전문 방송인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미뤘어요. 핸드폰으로 찍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막 장비가 네. 어마무시한 장비들이 지금 핸드폰으로 찍기에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사람이 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무선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무선에다가 영상도 봐야 되고 빨랐으면 좋겠고 뭐 욕심이 생긴 것처럼 뭐 UHD 네네네 휴대폰으로 찍고 싶었지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자료도 보여드리고 싶고 컷도 예쁘게 보여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하다가 이렇게 일이 커져 버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다음번 네 다음번 편수를 기대해 주세요. 그 노인네 잔소리 또는 네. 은퇴 과학자의 경험 많은 과학자의 뭐 첨언 뭐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카페와 이런 시도를 한 것 굉장히 정말 대단하고 칭찬드리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왜 이 인터넷 방송이 왜 꼭 대덕연구단지 안에 있어야 되는가? 이건 당연히 주변에 정부 출연 연구소들 또 민간 연구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가 이 주변에 산다는 거고요. 여기저기 박사님이세요. 예, 네, 그다음에 다 박사입니다. 박사님 하면 다 보셨어요. 예, 중요한 게 젊은 박사님들은 지금 연구소에서 일하시느라고 바쁘게 바빠요. 그래서 안 돼요. 이 길거리에 돌아다닐 시간도 없이 그렇게 보내고 있으니 사실 접촉이 어렵고요. 이제는 세대가 이제 제가 연구단지의 1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자통신 연구로도 제가 1기로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미 이제 은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급 인력들이 이제 실업자가 된 거죠.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불러서 인터넷 방송에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지금 IT 쪽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 다른 분야도. 원자력이나 국방이나 이런 쪽에 좋은 연구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불러다가 또 얘기를 들어보고 좀 플러스해서 이 카페도 그분들이 좀 많이 오시면 뭐 커피값을 좀 디스카운트를 해주시든 저희 과학자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와서 여기를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이걸 딱 보고 나서 어제도 제가 엊그저께도 생각한 게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돈 좀 버셔서 2층을 좀 이렇게 빌리셔가지고 건물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 일종의 메이커 스페이스나 뭐 그런 공간을 이렇게 원래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서 메이커예요. 네, 그래서
뭐 여기 뒤에 이제 화학 기구들이 있지만 저걸 뭐 커피 만드는데 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화학 도구 같은 거는 집에서 해보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저런 비커를 사서 화학 실험을 집에서 해봤어요, 진짜로. 역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라디오도 뭐 광성 라디오 그 트랜지스터로 라디오도 만들어 보고 막 이런 짓을 그게 저의 놀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파트별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석을 만들면 에나멜 코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그걸 살란이 어디 가서 파는지도 모르겠고 난 요만큼만 해보고 싶은데 그걸 뭐 큰 두루마리를 살 수도 없고요. 살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와서 할아버지가 손주들 또는 이렇게 애기들 데리고 와서 같이 그걸 만들어 보면서 놀고 그쪽은 그런 메이커 것들, 쪽이죠.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시면 카페하고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과학자분들, 연구자분들 그리고 그 국가 공무원분들 저희 카페에 오시면 500원씩 정확하게 DC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와야 되겠네. 고급 정보? 네네네. 오늘 이렇게 마칠게요. 이제 끝. 우리 감독님 큰일 났다. 편집하려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